자,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우리가 한번 잡아봤고, 이제 여러분의 교재에 있는 문제를 선생님하고 살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이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AB 2차 정사각 행렬이 있는데 보기에서 참인 것을 모두 골라봐라. 자, 기억 보기를 보니까 기억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AB가 단위 행렬이 되는 것은 AB가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요게 이기 위한 뭐라고 했냐면 필요 조건이다 라고 했답니다. 자, 요 말은 AB가 단위 행렬이 되게 되면 A 곱하기 B의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는 성립하지는 않지만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A, B의 곱이 단위 행렬이 된다라고 했던 것은 이런 얘기랍니다. 그렇죠? 요거는 반드시 틀렸답니다. 우리가 A 곱하기 B가 단위 행렬이 되면 이 말은 즉 B라고 하는 것이 A의 거듭 제곱으로 풀리기 때문에 바로 행렬 AB에 뭐가 성립한다?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무슨 조건이다? 그렇죠.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해서 두 행렬의 곱이 단위 행렬이 꼭 돼야 된다는 보장은 없답니다. 그래서 이놈은 충분 조건이라고 쓸 내용을 필요 조건이라 썼기 때문에 이 기억 보기는 틀렸답니다. 자, 니은 보기를 보니까 행렬 A 더하기 자 행렬 A가 2B 플러스 3이라고 했답니다. 행렬 A가 2B 플러스 3이가 되면, 자, 요렇게 되면, 행렬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다라고 했답니다. 자, 요 니은도 아주 좋은 문제죠. 우리가 요렇게 성립한다는 것은 행렬의 교환법칙의 무슨 조건? 그렇죠. 동치 조건이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요놈하고는 완전히 똑같은 말이 뭐냐면, 그렇죠. 행렬 A와 B의 교환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랍니다. 그러면 행렬 A가 이렇게 표현되어지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가? 요게 참이 되려고 그러면 요놈이 성립하는가? 요걸 묻고 있답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일일이 풀어보지 않더라도 무조건 요놈은 뭐다? 오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왜 그런가? 자, A를 B에 대해서 푸는 거나 B를 A에 대해서 푸는 거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결국 행렬 A가 행렬 B와 단위 행렬로 표현되었다는 말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공식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굳이 의심이 되는 사람은 이식 우변 전체에다가 앞쪽에다가 B를 곱한 거하고 뒤쪽에다 B를 곱한 값이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좌변에서도 앞쪽에다 B 곱하면 BA, 뒤쪽에서 B를 곱하면 AB가 되기 때문에 결국 BA, AB가 같아진다. 이런 얘기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복잡하게 발레를 들거나 풀지 않더라도 어쨌든 행렬 A라는 놈이 B와 단위 행렬에 대해서 풀어졌다. 그러면 뭐가 성립한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무조건 오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T급번이, 자, 살짝 재밌는 문제인데, 자, T급번을 한번 볼까요? 자, T급번이 조금 수준이 있답니다. 요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A 곱하기 B가 A 마이너스 B가 되면, 요렇게 되면 AB와 BA가 성립한다. 즉,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요것이 맞는 말인가? 요것을 확인해 보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D급번 나오면 그죠? 매우 어려워하면서 기억과 니은은 맞추지만 D급번에서 많은 학생들이 좌절을 해버린답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살짝 선생님이 알아보기 위해서 요놈을 이항시켜서 B에 대해서 선생님 풀어보겠습니다. 요놈을 몽창 다 이항을 시키면 자, A, B, 자, 플러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선생님 적어봤답니다. 우리는 요 두 놈에서 B를 공통으로 묶어내면 자, 우리가 이렇게 묶어낼 때도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B 뒤에 있는 B는 D로 묶어내야 된답니다.
요 놈을 앞에다 쓰게 되면 틀린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요 놈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똑같은 놈을 만들어 본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되면 마이너스 A는 원래 있었지만 마이너스 E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요 우변에서도 마이너스 이만큼을 대준답니다. 자, 그러면 요놈이 공통인수기 때문에 자, 앞에 있는 것은 또 이렇게 앞으로 묶어낸답니다. 여기에서 B가 남고 여기에서 단위 행렬이 남았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 B에 관해서 푼다는 말은 요놈이 이항되면 역행렬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답니다. 원칙은 양변에 A 플러스 2의 인버스를 곱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에 역수가 되는 것처럼 역행렬이 된다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내용은 아니랍니다. 자, 따라서 B라고 하는 것은 요놈이 이렇게 풀어졌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푸니까 요놈이 결국 우리가 몇 번 공식, 그렇죠? 3번 공식에서 봤던 그 꼴이 되었답니다. 뭐라고요? 행렬 B가 A와 단위 행렬에 관한 식으로 풀리게 되면 결국 요놈하고 요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말이고 요놈하고 요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A와 B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말이 OK가 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3번에서 다뤄봤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이 개념 학습한 이 내용을 안다라고 하면 결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알 수 있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 이놈을 인수분해해서 B를 A와 단위 행렬에 관한 식으로 풀 수만 있다라고 하면 A와 B에 뭐가 성립한다? 그렇죠. 교환이 성립한다. 그래서 요 D급분 보기도 맞는 보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능력 시험에서 1등급 중에서도 높은 1등급 점수를 맞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의 벽을 여러분이 반드시 넘어가야 된답니다. 이런 문제의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코 점수를 받을 수 없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 교재 2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랍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 역시 종합판단 문제 중인데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답니다. 자, 기억본 보기는 A 곱하기 B가 0행렬이면 0이면 BA도 0이다. 자, 요거는 그쵸.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로 틀렸다라고 얘기하죠. A 곱하기 B가 0이 되는 거하고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풀어봐서 아는 게 아니고 상식선에서 처리해야 된답니다. 자, 니은번 얘기는 이렇답니다. A 곱하기 B가 단위 행렬이 되면 B 곱하기 A도 단위 행렬이다? 여러분, 요 문제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잘 봐야 된답니다. 요런 건 우리가 한 방에 바로 맞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A 곱하기 B가 단위 행렬이면 B는 A의 인버스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렬 B가 A의 거듭제곱꼴로 표현됐다는 말은 바로 A와 B에 뭐가 성립한다? 그렇죠. 교환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교환이 성립하기 때문에 A와 B의 교환이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 A, B가 단위 행렬이면 B 곱하기 A도 단위 행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D급분 보기를 보니까 A, B의 전체의 제곱이 A제곱, B제곱하고 같다를 만족하면 A와 B의 교환이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요 D급 같은 문제에 낚인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동치 조건에 살펴본 것처럼 무조건 요놈은 X랍니다. 왜 X가 되냐 하면 여기서 어떤 조건이 빠졌냐면 요 조건이 들어가야 맞다고 그랬답니다. 어떻게? 그렇죠. A의 역행렬하고 B의 역행렬이 각각
존재하고 요 말이 빠졌답니다. A 인버스, B 인버스의 각각 A와 B의 역행렬이 각각 존재해야만이 요놈이 성립하고 요놈이 성립해야만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 자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면 자변은 A 곱하기 B, A 곱하기 B를 얘기하고 요 자변에 A의 역행렬, 자 자변 D에다가 B의 역행렬을 곱하고 우변은 A, A, B, B인데 우변에서도 여기다가 A 인버스를 곱하고 D에다가 B 인버스를 곱하게 되면 요놈의 똑같은 것을 곱했으니까 요 두 등식은 성립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요놈이 단위행렬, 요놈이 단위행렬 남아있는 게 B 곱하기 A 여기서도 요놈이 단위행렬, 요놈이 단위행렬 남아있는 것이 A 곱하기 B가 돼가지고 요 두 놈의 이 등식에 의해서 A와 B의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A의 역행렬하고 B의 역행렬이 존재해야 이렇게 곱할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D급분이 틀린 말은 요 별표 친 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틀렸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발레로 확인하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한 것. 이 틀린 것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무엇이 정확한가를 정답을 알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린 내용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정오 판단에서 역시 항상 우리가 정오 판단 문제를 보면 기억과 니은은 항상 쉬운데 항상 이 세 번째가 매우 어렵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 그 3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3번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랍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3번 문제의 답은 1번이랍니다. 자,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로 하고 자, 계속해서 4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조건이 3개 있답니다. 자, 조건가는 A하고 B가 서로 다르다. 자, 조건나는 A, B는 모두 단위행렬이 아니다. 자, A도 단위행렬이 아니고 B도 단위행렬이 아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또 조건단은 A의 제곱도 단위행렬이고 B의 제곱도 단위행렬이고 A, B의 전체의 제곱도 단위행렬이다. 이런 말이 주어졌답니다. 자, 그랬을 때 역시 종합판단 문제인데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보기 기억은 A의 역행렬은 A 인버스다. 그리고 보기의 니은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영행렬이다 라고 했고 보기 D것은 A 플러스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자, 요렇게 했답니다. 요것을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라 그랬는데 요놈은 우리가 요놈을 살짝 살펴보니까 A제곱이 단위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A 곱하기 A가 단위행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두 행렬을 곱해서 단위행렬이 되면 결국 요놈의 역행렬이 된다 그런 얘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행렬의 정의에 의해서 A의 제곱이 단위행렬이라는 것은 A의 역행렬이 결국 뭐가 된다? A가 된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B의 제곱이 단위행렬이라는 것은 B의 역행렬이 바로 B가 똑같다 이런 얘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본 보기는 무조건 맞는 보기가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동그라미 친 이 두 개의 식에 의해서 결국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행렬 B의 역행렬이 이와 같이 행렬 A와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므로 A와 B의 역행렬이 존재하고 우리가 A와 B의 역행렬이 존재하고 또 현재 A, B의 전체 제곱이 단위행렬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A 제곱하고 B의 제곱의 단위행렬 요놈이 단위행렬이고 B의 제곱도 단위행렬이기 때문에 A제곱과 B제곱을 곱한 값도 역시 단위행렬이답니다. 결국은
요놈도 단위행렬이고 요놈도 단위행렬이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A, B의 제곱하고 A 제곱, B 제곱이 같다. 요게 성립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A의 역행렬이 있고 B의 역행렬이 있고 요놈이 성립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동치 조건에서 A 곱하기 B에 뭐가 성립한다? 교환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된답니다. 물론 이 역도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A 플러스 곱하기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요놈은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답니다. 왜요? BA하고 마이너스 AB하고 플러스 BA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A와 B의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A와 B하고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가 같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요놈도 단위행렬이고 요놈도 단위행렬이기 때문에 결국 요놈은 0행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니은번도 성립하는 걸로 우리가 정답으로 골라둘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 A 더하기 B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이 맞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니은번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검증이 되는데 자, 만약에 A 더하기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 니은에서 요 놈의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자, 이렇게 봅시다. A 플러스 B라고 하는 요 행렬에 뭐가? 그렇죠.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 니은번에서 요 놈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요 놈을 역행렬이 존재하면 이렇게 지워버릴 수도 있답니다. 약분이라는 말은 수학적으로 맞는 말은 아닌데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을 이렇게 싹 지워버릴 수 있다라고 기억해도 상관없답니다. 그럼 요 놈으로 싹 지워버리면 남아있는 게 A-B가 남았고 A-B가 0행렬이 돼야 되고 요렇게 되면 A와 B가 같다가 되어져 가지고 요거는 가번 조건에 모순이 생겼답니다. 가 조건에 위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왜? 가에 의해서는 A와 B가 서로 다르다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A 플러스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해보니까 모순이 발생했으므로 요놈은 우리가 틀린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쭉쭉쭉 살펴봤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